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 아마존의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빚을 내는 시대가 찾아왔죠. 아마존 역시나 3년 만에 17조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AI 시장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또 간밤에 전해졌었는데요.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요, 회사채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했을 때 17조 원가량의 회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2022년 이후에 3년 만에 발행을 선택을 한 것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회사채를 발행해서 만들어낸 자금을 통해서 AI 인프라에 투자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데이터 센터를 확충시키고 그리고 기업 인수, 자본 지출, 자사주 매입을 이용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NDC CEO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 용량이 27년, 그러니까 2년 만에 2배가량 더 증가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내년 캐펙스가 올해와 비교했을 때 한 200%가량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와 7년간 380억 달러의 GPU를 계약을 한 만큼 앞으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이 B2가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250억 달러, 메타도 300억 달러, 그리고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180억 달러, 아마존보다 더 많은 빚을 지어서 이미 AI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JP 모건에서는 내년 투자 등급 채권 시장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규모로 따지자면은 1조 한 8천억 달러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 기술기업, 우리가 이른바 빅테크라고 불리는 기업들의 발행 규모가 61%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아지자 AI 버블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AI 관련 기업들이 급등을 했는데 차익 실현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고 고평가 논란이 나오면서 투매에 대한 욕구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시장에서 AI 거품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현재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다라는 것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과도한 캐펙스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아마존과 메타, 오라클까지 동시에 B2를 지금 선택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기업 부채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면 신용 투자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글로벌 채권 시장이 과열과 범람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감이 거품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는요, 지금은 닷컴 버블의 데자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여기에 반박하는 사람들은 닷컴 버블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있었다면 지금은 빅테크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반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도 좀 주목해 볼 만한데요. S&P 500과 나스닥이 모두 다 51선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건 투자 심리가 지금 위축된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리콘밸리의 창업 거물이라고 불리는 피터 틸이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일전에 지금 손정희 회장이 또 엔비디아에 대한 지분을 매도하고 오픈 AI를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시장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차익 실현 요구가 지금 강하게 나온다는 게 이런 거물들의 매도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헤지펀드 분기 보고서 900곳의 분석 결과를 봐도요. 엔비디아를 향한 의견이 첨예하게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61곳은 비중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160곳은 비중 축소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시장 전문가들도 극단적으로 엔비디아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버블론과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투자다. 그리고 그 수혜를 엔비디아가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현재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목해 볼 만한 게요. 디램 가격의 폭등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DDR4의 가격 상승 추이를 보게 된다면 1년간 정말 많이 상승했습니다. 24년과 지금 10월의 가격을 보게 된다면요. 4배에 가까운 지금 상승력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DDR4뿐만 아니라 DDR5까지도 가격 상승이 2배 이상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에서도 DDR5에 대한 가격 인상을 선택했다.
하겠다라는 그러한 기사들도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빚을 내서라도 AI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커지면서 서버 D램의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의 월이나 분기 단위로 계약을 맺었던 상황에서 현재는 6개월 이상의 장기 계약 시장으로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내년 물량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함께 27년도의 계약 물량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급 물량이 지속적으로 부족할 것이다. 왜냐하면 HBM의 생산을 늘리면서 범용 D램에 대한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이 당분간 더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가격 인상이 더 이어져서 선점을 빨리 하기 위한 그런 경쟁이 더 불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D램의 쇼티지 사이클이 지속되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일각에서는 2017년 슈퍼사이클보다 훨씬 더 강한 매수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디스에서 삼성전자를 향해서도 또 긍정적인 뷰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10개월 만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신용 등급 자체는 유지를 했습니다만 등급 전망을 바꿨는데요. 이 이유를 보니까요. AI 인프라의 투자가 메모리 시장을 강하게 견인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I 서버가 확대가 되게 된다면 HBM이라던가 서버 D램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게 삼성에는 구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이클로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전통적인 D램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의 하단이 단단하게 지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업황이 빠르게 회복 중이고 이게 삼성전자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바뀔 만큼 뷰가 좋아진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무디스는요. 내년에 삼성의 영업이익을 14% 이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마진을 보게 된다면 10%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개선된 영업이익률을 내놓았고요. 여기에다가 내년에는 대규모의 잉여 현금 흐름이 기대된다라고 그 이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아픈 손가락이라고 불렸던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최근에 개선에 대한 조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미세 공정 수율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이고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TSMC와의 격차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라고 함께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객사의 다변화는 물론이고 첨단 공정 전환 속도가 훨씬 더 높아지면서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삼성이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메모리나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를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고 현재 내년 영업이익률을 14%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14% 이하로 떨어지게 되거나 혹은 잉여 현금 흐름이 악화됐을 때 등급 하향은 가능하다라고 코멘트를 달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장 점유율이 내려가거나 주주 환원에 대해서 과도하게 하게 됐을 때도 리스크 요인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게 아니라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삼성전자는 앞으로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무디스의 뷰도 있으니까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삼성전자가 그 대규모의 450조 가량의 투자를 5년간 지속한다라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었죠. 거기서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평택 5공장 부분입니다. 평택 캠퍼스 5라인에 대해서 지금 공장에 시동을 걸고 있고 이게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 대한 전략적인 비중 확대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장비 업체가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테일러 공장이 가동이 될 예정인데 가동이 되게 됐을 때 본격적으로 장비 업체가 수혜를 받고 있고 결국엔 지금 원익 IPS의 3분기 영업이익을 보게 되더라도 직접적인 수혜가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장을 짓게 되면 당연히 전공정 장비 업체가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과 실제로 받고 있는 기업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장이 가동되게 됐을 때는 이제는 소재나 부품 사들이 또 수혜를 받겠죠. 그렇게 됐을 때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솔브
디스플레이인 그 리노공업과 같이 삼성향의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그 다음 타자로 상승할 수 있다. 특히나 소재나 부품 같은 경우에는 소모성 제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주목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뷰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2027년까지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을 좀 순차적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AI 거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결국에는 이번 주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인 듯합니다. 3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540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가량인데요. 과연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지난번에 실적은 괜찮았는데 성장세가 둔화된다라는 그런 뷰가 나오면서 좀 엔비디아의 주가가 출렁거렸었죠. 과연 컨콜에서 성장세 둔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엔비디아 실적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 사이를 보게 된다면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불안감에 흔들리다가 실적이 발표된 뒤에 상승이나 하락이 확실하게 나왔었죠. 이번도 마찬가지일 듯한데요. 현재 확신과 그 조정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시장,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저희와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